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는 지금 무정부 상태입니다. 반정부 시위 중인 갱단의 무장폭동이 일상이 됐습니다. 우리 교민 70명의 안전이 걱정인데 채널A가 현지 교민을 처음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사실상 감금 상태라고 합니다. 조아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무장 갱단의 난동으로 거리 곳곳 타이어가 불에 타고 시신이 질비합니다. 주민들의 피난 행렬도 이어집니다. 현재 IT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은 70여 명. 오래전 터전을 잡은 선교사와 기업가들이 대부분인데 이번 같은 혼란은 처음입니다. 갱단이라고 해야 되나? 나쁜 세력들이 그쪽은 손을 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근본에는 숨소리도 많이 나고. 10년간 IT에서 의료 봉사를 해온 김성은 씨도 국경 지역에서 머물며 상황을 살필 뿐입니다. 현지 경찰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란 증언입니다. 길을 막고 통행세 받고 또 부자들 오면 납치하고 차량 빼앗고 이쪽으로 치워줄 사람이 없잖아요. 길거리에 나선 사람도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그냥 시체들이 이렇게 남아있죠. 일부 기업은 결국 공장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 집 앞에서 한 일주일 전에 계속 총소리 나고 집 앞에서 그 때문에 긴급 요청도 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무장갱단이 공항을 습격해 하늘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교민들은 사실상 고립됐다며 공포심을 드러냈습니다. 공항이 막혀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게 사실 억류 상태에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크나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탈출구가 없다. 갱단의 사퇴 압력을 받던 총리가 끝내 사임하면서 과도위원회가 꾸려지기로 했지만 오히려 무정부 상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출을 원하는 현지 교민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곧 지원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영생불사를 주장해온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간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던 중 횡설수설한 장면이 유출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3세 고령의 이만희 교주 건강 이상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교주 사후를 대비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931년생 93세 고령의 이만희 교주가 지난 주말 전국 집화장들과 신천지 담임 강사들을 소집해 교육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시작하고 50여 분이 지나 이만희 교주의 발언에 특이점이 보입니다. 어려워. 누가 그저 안 해야 되나? 22장, 24장 내봐라. 22장. 22 아이가? 네. 31일 봐, 이게. 누가 복음이요? 누가 복음? 31장이 없습니다. 31장 해놔라.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의 교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신천지 강사와 집화장들 앞에서 성경을 제대로 인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강의가 끊긴 뒤 정적은 5분여 계속됐습니다. 교주의 돌발 행동에 신천지 집화장들과 강사들이 안절부절 못합니다. 다시 시작된 교육. 이만희 교주는 이후 교리교육과 상관없는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내 시들은 인도래. 거기에서 있어요. 내 시들의 묘는 북한산이고 거리로 전부 다 다녀봤어요. 천지 창조를 설명하던 이만희 교주가 느닷없이 천지일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날 무슨 이 양반이 무슨 잔치가 그걸 해요. 그래. 그때 거기 기자들이 왔어요. 그쪽에. 우리 천지 창조 그거 천지일보 누가 이름을 기억나 버려. 근데 왜 문제가 묻는 거죠? 그 혹시 팔락나 물어요. 아이고, 선일보 돈 다 줘도 나는 안 팔아요. 교육 막바지. 자신이 쓴 글을 읽던 이만희 교주는 글을 다 읽고 난 후 자신이 쓴 글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똥개가 찢어도 신천지는 멈추지 않고 매년 10만 수로
있다. 있다는 것은 이겼기 때문이다. 아멘. 추석은 전사들이다. 하나님 먼저 신천지에 만세 감사합시다. 아멘. 이단노 다 읽으셨습니다. 내가 썼는 거 안 같은데. 신천지 측은 이만희 교주의 실언이 이어지자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중단시켰습니다. 송출을 중단시키고 또 10시하고 오후 3시, 그러니까 3시에는 녹화 방송이었거든요. 3시는 안 해요. 공지는 3시 한다고 했다가 가뜩이나 지금 신천지 내부 문제가 있고 탈퇴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만희의 그런 모습 때문에 동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이번 주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내부 동요가 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교주의 그런 모습을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신도들 중에는. 맞아요. 또 그게 또 어느 정도 사명자들이 집화마다 봤을 텐데 가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거의 뭐 무주공산이죠. 어떻게 보면요. 예, 누가 이제 치고 나올지. 그러면 가장 이제 유력한 건 집화장들 중에 그동안 오래됐던 집화장이라든지 이런 뭐 집화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유력한 집화장들이 조금 전면에 나와서 이런 것도 수습하지 않을까. 신인 합의를 통한 육체영생 교리를 주입해온 신천지. 신천지 창립자이자 보혜사로 추앙받던 이만희 교주가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이면서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신천지는 창립 기념일인 3월 14일 신도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는 주민들이 하루하루를 구호 식량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이 이 구호 식량 배급 현장에 모인 주민들에게 기관총과 포탄을 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루에만 30명 가까이 숨졌고 150여 명이 다쳤는데 이스라엘군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면서 반박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가자지구 주민들이 구호트럭 도착 소식을 듣고 서둘러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불과 수십 분 뒤 구호품 배급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줄임배를 채우고 기뻐하는 주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시신과 부상자만 넘쳐납니다. 배급 예정이던 밀가루가 사방팔방 흩날리면서 주변 일대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외신들은 가자시티 구호품 배급 현장서 이스라엘군이 주민들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민들이 몰려들자 공중에서 헬기가 나타나 기관총과 포탄을 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 21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같은 날 가자 중부 난민 캠프의 구호품 배급센터도 갑작스러운 공습으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먼지 구름이 하늘 높이 치솟을 정도로 강력한 폭격으로 현장에서 8명이 숨졌습니다. أي أسرة محتاجة نقول لهم تفضل يا عم هيات غداءكم وهيات فطوركم ونهم يتسحروا فيه يتم اليوم قصفه وحرقه. 잇따른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군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104명이 숨진 지난달 29일 구호 현장 참사 연관성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구호 식량 지급 현장서 사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는 커지고 있습니다. 어리광을 부려야 할 나이의 아이들이 냄비를 들고 나와 굶어 죽기 싫다고 하소연할 정도입니다. العالم انه احنا جعانين بدنا ابسط حقوقنا علشان نعيش بدنا اكل بدنا طحين بدنا ابسط مقومات الحياه علشان ناكل ونقدر نعيش. 세계 식량 계획 WFP는 가자 전체가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불안정 상태이며 아동 영양 실조는 세계에서 가장 처참하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미국 뉴욕에 총을 든 군인들이 등장했습니다. 뉴욕 주지사가 지하철 안전을 지키겠다며 방위군을 투입한 건데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매일 60만 명이 이용하는 뉴욕에서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 펜스테이션에 소총을 든 군인들이 눈에 띕니다. 곳곳에서 가방도 검색합니다. 주지사가 재량껏 동원할 수 있는 예비군인 주방위군 750명 등 1000명이 지하철에 배치됐습니다. 살인, 강도, 폭행 같은 중범죄가 뉴욕 지하철에서 하루에 3건꼴로 벌어지는데 이걸 잡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Anyone looking to do harm or spread fear on our subways, you will be caught. We will stop at nothing to keep you safe, you and your family members.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범죄자들을 봐준다는 공화당 공격이 먹혀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들 평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선과 의회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초강수를 던진 걸로 평가됩니다. 지난달에 뉴욕시장이 먼저 이 지하철에 경찰 1000명을 추가 투입을 했는데 주지사가 이번에 똑같은 숫자를 맞춰서 보탠 겁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Who knows? We might do have terrorists that's still amongst us. I mean, but honestly, I believe that we just need them here to. 하루 300만 명이 타는 지하철에 방위군 750명을 투입하는 건 생색내기일 뿐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I don't think that we need to be putting money into policing people in the subways. I don't think that makes people safe. 방위군 투입 첫날 지하철 승강장에서 흉기로 50대 남자에게 상처를 입힌 용의자 2명을 놓치면서 당국은 시작부터 체면을 구겼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미국 보잉사 항공기가 또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향하던 항공기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50명 넘게 다쳤습니다. 보잉사에서 퇴직하고 품질 문제를 고발해왔던 전 직원은 미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주변 탑승객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호주 시드니를 떠나 오클랜드로 향하던 보잉 여객기에서 강한 흔들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And I looked ahead and there's another guy in the ceiling and there's two people flying through the air going across the aisles. 승객 등 50여 명이 다친 사고에 항공사 측은 기술적 문제라고만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륙 직후 바퀴가 떨어져 나간 여객기도 지난 1월 초 5,000m 상공에서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간 여객기도 보잉입니다. 미국 항공당국은 이 사고와 관련해 같은 기종 생산 과정을 검사한 결과 점검 항목 102개 중 40개에서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잉의 생산 기준에 문제를 제기해온 전 직원이 미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잉에서 32년을 일하다 2017년 은퇴한 존 바넷은 2019년부터 보잉 항공기에 결함을 폭로해 왔습니다. 바넷은 생산 과정에서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규격 이하 부품을 장착했고 4개 중 1개의 산소 마스크가 긴급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넷은 보잉과 소송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현지 경찰은 현재까지 자해로 인한 상처를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의 오른편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근처를 지나던 여성은 튕겨져 나온 건물 파편에 맞아 길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폭발과 함께 솟구친 불꽃은 멀리서도 확연히 보일 정도로 컸습니다. 중국 허베이성의 한 상가 건물에서 오늘 오전 8시쯤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식당에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国家油气管道应急救援廊坊队专业力量已赶到现场参与救援。 또 그제 낮엔 후난성에서 콘크리트 공장이 폭발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고 밤에는 후베이성의 화학 공장에서 큰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탄광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그제 안후이성에선 탄광이 폭발하면서 7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산시성에서도 탄광이 무너져 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涉险24人。截至目前，已升警22人，2人失联，22人中有7人经全力抢救无效死亡。 세계 최대 석탄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에서 탄광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